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공부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 첫 시간이 가장 집중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특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 첫 강의만 계속 듣다가 어때요? 처음 듣고 이제 좀 지나가다가 다시 또 처음 듣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뺐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과 소방 쪽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소방은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산업안전은 약간 더 이해보다 암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방, 화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화재. 화재란 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재. 화재 뭐예요? 화재. 소방에서 중요하죠. 불 나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 났으면 뭐 해야 돼요? 불 꺼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소화라고 하죠. 소화. 그래서 이 화재랑 소화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같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불 내고선 불을 끄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부터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연소 나오죠. 연소. 연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연소란 말 많이 들어봤죠. 연소. 연소가 뭐냐면 한마디로 불 나는 거예요. 불 나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있겠죠. 이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연소. 불 나는 거예요. 근데 불 나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거라고? 뭐냐면 연소는 딱 그게 있어야 돼요. 가연물이라고 있어요. 가연물. 가연물이 뭐예요? 불 탈 수 있는 물질 말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아요. 불 나는 거. 뭐 종이 불 타죠. 나무도 불 타죠. 기름도 불 타요. 가연물이 이 말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가연물이 어디 중에서? 공기 중에서. 공기 안에 뭐가 있어요? 산소 있죠. 산소. 그래서 공기 중에서 뭘 내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열과 빛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불 날 때 어때요? 불 타죠. 색깔 나죠. 빨간색, 주황색 나죠. 그리고 어때요? 뜨겁죠. 그래서 이게 딱 제가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의적으로 연소의 정의가 딱 그거예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열과 빛을 내는 뭐다? 산화 현상이다. 산화 현상. 산화가 뭐죠? 산화? 산소랑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뭐 산화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화 현상 뭐냐면 한마디로 가연물 종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가 한마디로 산소랑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결합하면 뭐가 되죠? CO2가 됩니다. 근데 종이 타면 어떻게 돼요? 뜨겁죠. 그리고 빛이 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산소랑 결합을 해야 돼요. 산소 어디 있어요? 공기 중에 있죠. 탄소에서 산소가 붙어버렸죠.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정의를 물어볼 때 항상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연소가 아닌 게 있어요. 연소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철이 녹슬죠. 철 녹쓰는 거 왜 녹쓰는 거예요? 철이 산소와 만나서 녹이 슬거든요. 그러면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죠. 산소가 붙어버렸네요. 근데 연소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열과 빛을 내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큰 차이점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라고 하면 무조건 열과 빛을 내야 돼요. 그냥 불 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되죠. 그래서 이 연소에 3요소가 나와요. 중요하죠. 연소의 3요소. 실제 안전관리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연소의 3요소 뭐냐면 연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뭐죠?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점화원. 앞 글자만 따서 그냥 이렇게 뭐 외우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가산점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꼭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건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뭐냐? 가연물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 수 있는 물질, 타는 물질. 그게 가연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종이. 기름 같은 거 잘 타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여러분들, 우주에서 진공 상태 아니면 우주에서 산소 없는 공간에서 불 날 수 있을까요? 불 안 나죠? 불 연소 이루어지려고 하면 산소 있어야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다 빼버리면 불 안 나요. 아무리 거기다가 기름이 있고 불을 붙여봤자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는 뭐가 있냐? 공기 안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뒤에 이제 가면 나올 거예요. 위험물에서 나오는 건데, 위험물을 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 제1류와 6류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5류 위험물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로 봤을 때는 가연물이 또 뭐가 되냐면 제2류, 3류, 4류, 5류까지 있죠. 이게 다 가연물이 돼요. 그리고 점화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딱 여기다 제가 기름을 채워왔어요. 이게 가연물이죠.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 있죠. 근데 불 나요? 불 안 나죠. 그래서 그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점화원이죠. 점화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불꽃. 그리고 뭐 성냥 아니면 라이터 이런 것도 불꽃이죠. 또 뭐 있어요? 어떤 거에 의해서 불날 수 있죠? 특히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셀프 주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전기 방지 패드, 이게 손 대고선 주유하라고 하죠. 정전기로 인해서 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착화열, 뭐 산화열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가연물, 불 타는 거,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기, 그리고 점화원. 어때요? 이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나 뭐 불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소의 3요소인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새 한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아래쪽 보면 나오는데 연소의 4요소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다 갖추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기 타는 거 있고 공기 중에 산소 있고 제가 불 붙이고 있어요. 그럼 불 나겠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냐면 하나 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조로운 연쇄 반응.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연소가 뭐예요?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죠. 산소와 결합을 어쨌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불이 나는 거고 열과 빛을 내는 건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소와 결합 방해.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시켜서 불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산점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한마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화학 결합, 뭐 화학을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면 그냥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겠지만, 화학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할 때, 이건 아시죠? 뭐 중고등학교 나오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물질이 결합하는데 반응성이라고 하죠. 더 좋아하는 물질끼리 결합을 해버려요. 더 서로. 만약에 나는 산소가 좋다 그러면 산소한테 가버리는 거고, 나는 만약 질소가 좋다 그러면 가버려요. 근데 둘 다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죠. 콜라랑 사이다가 있어요. 난 콜라를 더 좋아해요. 그럼 뭘로 먹어요? 콜라로 가겠죠. 물질도 똑같거든요. 더 좋아하는 물질로 가는데, 만약에 가연물과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막아버리는 할로겐 물질이 있어요.
할로겐 물질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로로, 염소, 뭐 그런 것들이에요. 브롬 같은 경우.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지 연소가 이루어지죠. 근데 산소가 얘 싫대요. 너보다 애가 더 좋대요. 그래갖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얘랑은 이게 깨져버리고 어때요? 이게 둘이 가버려요. 그래서 절대 얘랑 결합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연물이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도 산소랑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있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어요. 가연물이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할로겐은 계속 둘이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화 반응이 되지가 않아 버려요. 같이 있는데도 불 쬐고 있어도 불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죠? 할로겐 소화기 들어보셨어요? 특히 영화관이나 그런 건물들에 많죠? 그냥 스테인리스로 된 병에 빨간 소화기 말고 그냥 스테인리스 된 소화기 있죠? 보통 할로겐 소화기인데 그거 뿌리면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주위 그 가염을 사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버려요. 자기가 전부 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 연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딱 거기서부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화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빨간색 분말 소화기보다 더 잘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소화를 한다 그래서 그걸 화학 소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연소의 사요소는 뭐다? 이 가산점에다가 순조로운 연쇄 반응.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걸 못하게 한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못하게 해서 막아버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소화제 이거는. 사요소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는 것도 한 가지 소화 방법이 들어갈 수 있겠죠?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연소는 이거예요. 그럼 소화는 뭐예요? 소화는? 이것 중에 하나만 막아버리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화하는 방법이나 소화기 원리는 뭐냐면 저것 중에 하나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연소 온도별 색깔의 종류가 있는데 단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프죠?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 불 나는 거 보셨죠? 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어때요? 딱 이렇게 있으면. 요새는 인덕션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스레인지 이렇게 막 불 나오죠?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그리고 그냥 라이터 불은 어때요? 약간 주황색이죠? 불 잘 안 나는 건 어때요? 약간 이제 뭐 숯 같은 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약간 빨갛죠? 뭐냐면 여기 적색을 한번 볼게요. 이게 기준입니다. 적색 기준. 적색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만약에 어떤 가연물에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꽃색이 적색일 경우에는 그 온도가 약간 85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적색은 뭐냐? 어두울 암자겠죠? 좀 더 어두운 빨간색, 그래서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암적색은 뭐냐면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답답해 보이죠? 더 어두운 색을 말하는 거고, 휘적색은 밝을 휘자 써서 뭐예요? 약간 밝은 더 빨간색 해서 올라가는 건데, 적색을 기준으로 보통 적색, 암적색, 황적색 제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황적색이 그냥 약간 노란 불빛 있죠? 약간 그것을 말합니다. 휘백색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냥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용접 같은 거를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많이 불 거의 막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세게. 그 색을 이제 거의 더 넘어가는 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산소 용접 같은 거 하면 온도가 몇천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 희미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연물의 조건 나오죠. 가연물.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다. 좋은 가연물. 물론 여러분들 잘 타는 물질이 있고 잘 안 타는 물질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잘 타는 물질과 잘 안 타는 물질. 좋은 가연물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물질을 쓰려고 해요. 태워야 돼요. 그럼 잘 타는 물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열 전도율이 적을 것. 물질에 따라서 열 전도율이 있는데 잘 볼게요. 내가 타는 물질이에요. 근데 열을 막 이렇게 다 옆에다가 다 뿌려줘요. 그게 좋은 가연물이 될까요? 안 그러면 열을 받으면 나 혼자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물질들한테 열 전도 시켜주면 안 돼요. 제가 혼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의미에서 열 전도율이 적을 것이 좋겠죠. 그리고 발열량이 클 것.
물질마다 다 달라요. 어떤 물질은 어때요? 조금만 태워도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발생시키죠. 어떤 물질은 특히 종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뚝 태워버리면 금방 딱 타버리고 말죠. 근데 어때요? 같은 부피라고 하면 종이랑 나무 뭔 차이죠? 나무는 한참 타죠. 숯 태고도. 한마디로 발열량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가연물은 뭐예요? 발열량이 클수록 더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이 넓을 것. 자, 여러분들 책이 있죠. 책이라고 합시다. 한 권이랑 이것을 전부 다 한 100페이지라고 하면 다 뜯어요. 그러면 표면적이 약 100배 늘어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불 태워본다고 하세요. 한 권 통째로 태우는 게 잘 탈까요? 아니면 하나씩 다 뜯어 놓으면 더 잘 탈까요? 잘 타겠죠. 그리고 나무라고 합시다. 만약에 부피가 같아요. 나무가. 근데 딱 이렇게 네모난 게 있고 안 그러면 쫙 늘렸어요. 전부 다. 그러면 불 뭐가 더 잘 탈까요? 늘려놓은 게 잘 타겠죠. 한마디로 표면적이 넓을수록 더 어때요? 더 좋은 가연물이 되고 더 불 더 잘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드럼통에다가 뭐 그런 뭐 숯불 구이집 있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책 갖고 가서 공부하기 싫으면 넣어보세요. 한 권 통째로 넣는 거랑 한 장씩 잘라서 넣는 거 뭐가 더 불 잘 타나? 한 권 통째로 넣으면 불 잘 안 탑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 의미에서 그런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거 나무랑 석유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석유에 불 내보신 적 있나요? 절대 따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어때요? 불 근처만 가도 석유가 여기 있으면 휘발되기 때문에 이쪽만 가도 불 바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불 태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라이터로 하루 종일 가열해도 불 잘 안 타겠죠. 왜냐하면 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이 가연물, 연소가 이루어져서 활발하게 불 타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거기까지 올리려고 할 때 기름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나무는 엄청나게 크죠. 어떤 물질이 좋은 가연물일까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되죠. 그래서 기름 같은 경우에 그냥 잠깐만 저망을 갖다 대도 불이 붙어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름이 갖고 있는 화학적 활성 에너지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가연물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간 화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주기율표 본 적 있나요? 주기율표? 화학? 1번 뭐예요? 1번 수소죠. 2번 헬륨이죠. 3번 리튬, 4번 베릴륨, 붕탄, 질산, 플루오르, 네온 쭉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수소 있고 저 뒤에 가서 이제 헬륨 있고 그다음에 리튬, 베릴륨 하고서 중간에 이제 뭐 나오고 이제 붕탄, 질산 좁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그다음에 네온. 이쪽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애들. 뭐 화학적으로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쪽에 있는 애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학 전자적으로 뭐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들은 절대 타지 않아요. 태우려고 해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질과도 거의 그냥 결합하는 성질이 없어요. 여러분들 리튬이나 이런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랑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순수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연물. 왜 가연물이 될 수 없냐면 얘네들은 산소와 결합하지 않아요. 결합시킬 수 있으면 시켜보세요. 쉽게 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 노벨 화학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합 안 됩니다. 그리고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기가스 주범 중에 하나죠. 질소 산화물, 이산화질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오늘의 뭐 이산화질소 농도 이런 거 나오죠. 미세먼지 농도도 나오고 오존 농도 나오고 할 때 볼게요. 산소와 결합했죠. 산화 현상한 겁니다. 그런데 열과 빛을 내지 않아요. 질소 산화물은. 그래서 가연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그냥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죠. 철이 녹수는 경우와 질소 산화물이 생기는 경우는 열을 내지 않으므로 연소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됐었어요.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3가지 상태로 존재하죠. 뭐예요? 고체와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물이 얼면 뭐예요? 얼음이죠. 고체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은 액체고, 물이 기체가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상이라고 해도 되죠. 모든 물질은 이 3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어때요? 이 자연 상태에서 만들기가 힘들 뿐이지 다 할 수 있죠. 철도 여러분들 철도 녹인 다음에 기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를 몇천 도 이상 올리면. 그래서 각각 물질 상태에 따라서 연소의 형태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고체가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고체 연소 형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표면 분해, 증발, 자기연소. 이 4가지가 다 중요해요.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표면 연소 뭐래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현상.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분해 연소 한번 볼게요. 열 분해에 의해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현상. 이 2가지 차이점 여러분들 딱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고체, 종이 나무 이런 거 태우면 뭐 남아요? 재 남죠. 재가 남냐 안 남냐로 보시면 돼요. 위에 거 표면 연소 재 안 남아요. 분해 연소는 재가 남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냐면 표면 연소, 여러분들 약간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숯이 그럼 나무 아니냐 하는데, 나무는 재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무 다 태웠어요. 재 남으면 툭 치면 다 없어져 버리죠. 날아가 버리죠. 근데 표면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금속에도 불 나는 거 아시나요? 금속에도 불 난다고 그 형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녹슬 뿐이지.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표면 연소는 불을 나더라도 그대로 그냥 남아 있고, 분해 연소는 뭐예요? 그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재가 돼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분해 연소 재가 되죠. 여러분들 종이를 태우면 다 어떤 식으로 연소가 되는 거냐면, 얘가 갖고 있는 가연성 성질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열하면 얘가 다 증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가 갖고 있는 가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는 거예요. 이 종이 자체가 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해 연소는 그 물질 자체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한마디로 분해는 뭐냐면, 분해 연소하는 거 있죠. 종이, 석탄, 목재, 플라스틱. 그게 녹아버려요. 녹아서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그게 연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이점 한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증발 연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초 고체죠. 초, 여러분들 양초 같은 거 여러분들 다 불 붙여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새 뭐 케이크 사면 다 초 주죠. 그거 어떻게 돼요? 불을 가열하면 녹죠. 녹으면 액체 되죠. 그 액체가 심지를 타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그 액체가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액체가 가열되는 게 아니고 기체가 연소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증발 연소예요. 증발돼서 연소한다. 자기 연소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 생각하면 돼요. 폭탄 자기 스스로 터져버리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가 아닌가? 혹시 옛날에 미국 영화 아마겟돈 보신 적 있어요? 아마겟돈? 기억 안 나시죠? 뭐냐면 브루스 윌리스 나오죠? 브루스 윌리스가 석유 시추업자예요. 그런데 이제 지구로 운석이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운석이 크게 날아와요. 얘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폭파시켜갖고 이렇게 싹 나눈 다음에 지구랑 안 부딪히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시추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핵폭탄을 집어넣어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뿌개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에서는 폭탄 터뜨려도 되죠. 산소가 있으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산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잘 생각해보세요. 영화 볼 때는 그냥 폭탄 터뜨리니까 터뜨리나 보다 했는데 우주에서는 산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소현상이, 산화현상, 연소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물질 자체에 산소와 타는 물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도 불을 날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뒤에 따로 배울 거예요. 제5류 위험물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탄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막 그런 것들 다 산소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폭탄 같은 거 실험할 때 바닷속에서도 많이 하죠. 바닷속에 산소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숨 쉴 수 있는 용존 산소가 있는데 그걸로 절대 연소시킬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근데 바닷속에서도 폭탄 터뜨릴 수 있죠. 왜냐하면 자체의 산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 물질은 어떻게 연소를 하냐? 자기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가 다양하고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액체는 쉬워요. 액체 증발 연소합니다. 증발 연소 뭐냐면 아까 앞에 설명했었죠. 양초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증발 연소, 나머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들이 있죠. 석유 다 증발 연소예요. 그냥 가열을 하면 그 액체가 증기가 돼서 연소를 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그냥 증기가 되고, 일단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휘발유죠. 자체적으로 계속 유증기를 뿜어내요. 그래서 그 기체가 연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적 연소가 뭐냐? 액적 한번 볼게요. 액체를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현상한 다음에 벙커 CU라고 하고, 보통 여러분들 선박 같은 거 있죠. 그냥 달달달달 거리는 거,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선이나 막 검은 기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연소를 시키는 거냐면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뿌리듯이 기름을 이렇게 싹 뿜어내요. 싹 뿜어내면 어떻게 되죠? 스프레이 보면 수증기처럼 해서 이렇게 물 이렇게 약간 미스트라고 하죠. 그런 여자분들 많이 뿌리죠. 그런 것처럼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서 연소를 시킬까요? 왜? 앞에 잠깐 볼게요. 가연물의 조건 중에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원리로 몇 번 들어갈까요? 표면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유 같은 거, 중유 같은 거 검은 기름 있죠. 그 불 붙긴 붙는데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는데 잘 붙게 하려고 표면적을 넓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기름이 한 방울 있는 거,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표면적이 많죠. 왜냐하면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인화점이 있어요. 어떤 액체 물질을 연소를 시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만약에 여기 액체를 가열시키려고 하면, 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물 끓이려고 하면 한참 가열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물에 수증기같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럼 순식간에 가열하면 불에 팍 붙어버리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가열시키는 거예요. 액적 연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개상으로 분출한다. 한마디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액체는 끝났어요. 이제 기체 볼게요. 기체, 확산, 예혼합, 폭발, 연소. 확산이랑 폭발 두 개로만 외워두면 돼요. 2, 3번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확산과 폭발. 확산은 뭐냐?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생각하면 돼요. 집에 다 가스레인지 있죠. 어떻게 돼요? 밸브 열죠. 그런 다음에 돌리면 어떻게 돼요? 띠띠띠띠 하면서 불꽃 올라오죠. 불 붙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 돌리는 순간이 가스가 나오죠. 그 사이에서 이제 저마원이죠. 불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 나오죠. 한마디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겠죠. 용접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용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뭐 아세틸렌 용접기라고 할 경우에 산소를 먼저 이렇게 약간 열어주고선 그 다음에 아세틸렌 열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붙어버리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혼합, 폭발 연소는 뭐냐? 여러분들 이 공간에 지금 누가 가스를 유출시켰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뭐 LPG 가스 이런 다음에 유출시켰어요. 근데 누가 담배를 피려고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불 붙이는 순간 폭발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스를 흘려주냐 안 그러면 폭발하냐. 여기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예혼합 연소랑 폭발 연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도성이라고 보면 돼요. 예혼합 연소는 뭐 산업용으로 뭐 이렇게 폭발시키기 위해서 미혼합시켜 놓는다고 보면 되고, 폭발 연소는 그냥 예기치 못하게 그냥 폭발한다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크게 그냥 확산, 폭발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지 알겠죠? 어떻게 연소되는 건지.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연소, 그러니까 불 붙는 원리가 그거구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 겉에 있는 것부터 해서 열 받아갖고 그게 이제 분해가 돼서 그 가스가 연소를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액체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분해가 돼갖고 이제 그 기체, 유증기가 돼서 연소를 하는구나 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확산 연소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인화점 보겠습니다. 인화점도 많이 중요해요. 인화점 딱 보겠습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해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인화점,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점화원을 접촉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액체에 해당합니다. 액체 물질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기름.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점화원을 접촉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 여기에 액체가 있어요. 점화를 갖다 대요. 휘발유 같은 경우 바로 불 붙죠. 바로.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기름이 바로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차에 휘발유 말고 뭐 써요? 경유 쓰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화점이, 그러니까 인화점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휘발유는 약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23도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경유는 약 5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환경상 어때요? 겨울에도 영하 20도 밑으로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 같은 경우 있으면 불 붙이면 바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비커에 경유를 담아놨어요. 근데 오늘 지금 바깥 기온이 아침에 5도더라고요. 5도. 한 1시간 꺼내놨어요. 그러면 이 온도도 5도가 되겠지요. 근데 바로 여기다 점화원을 갖다 대면 불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요. 여기 표면의 온도가 50도까지, 약 50도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 옛날에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요. 그 정재영이 나왔던 영화인데,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돈을 엄청 받으러 가는데 그 트럭 운전사인가 그랬어요. 몸에다 다 경유를 끼얹어요. 전부 다 하면서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정재영이 한마디 해요. 경유는 불에 붙지 않는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불이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화점까지 온도를 올려야지 불이 붙습니다. 그래갖고 참고로 여러분들 휘발유 자동차는 어때요? 휘발유를 이렇게 연료 엔진에 주입시킨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폭발시키는 건데, 경유차는 여러분들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점화 플러그 없습니다. 그냥 단열 압축으로 폭발시키는 건데 참고로 말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그 연료는 이게 우리가 불을 붙여서 태우는 연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더 크고 좀 그렇기도 해요. 인화점 많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점화원을 접촉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벙커 CO라고 하잖아요. 중요 같은 경우에는 더 넘어가요. 100도, 200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화원을 댔을 때 불을 붙이기 힘드니까 이렇게 안개상으로 분출시킨 다음에 연소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인화점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기 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인화점이 거의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는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에 연소점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점.
연소점은 뭐냐? 한번 볼게요. 방금 다시 한번 이거 그려본 다음에 여기 경유가 있어요. 겨우 이제 표면의 온도를 50도 딱 맞췄어요. 이제 불이 붙었는데 순간 저만을 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위 온도가 5도인데 바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불이 꺼져버려요. 순간적으로 떼버리면. 그래서 연소점이라고 하면 저마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한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약 인화점보다 10도 정도 높은 온도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인화점보다 약 10도 정도 높은 온도가 연소점이다. 왜냐? 저마원을 제거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도 이제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발화점. 그리고 착화점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 착화점. 인화점이랑 딱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죠. 저마원이 없이도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의 온도를 말해요. 가끔씩 있죠. 막 잘 타는 물질 같은 경우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버리면 스스로 불 나는 경우가 있죠. 기름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냥 발화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저 중에서 어떤 온도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인화점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연소점. 발화점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의 발화점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어때요? 발화점이 여러분이 보는 물질들은 전부 다 발화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때요? 만약에 발화점이 30도예요. 여름에 30도 넘어가죠. 그럼 불 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물질은 보관을 잘 하거나 냉동 보관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위험물에서 발화점이 30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물질들은 항상 이동할 때도 뭐 냉동차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던가 냉장 시설에서 보관을 하겠죠. 그 물질들 만약에 여름에 꺼내놓잖아요. 꺼내는 순간 어때요? 온도 올라가 버리면 바로 불 나버립니다. 스스로. 그래서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다음에 이제 자연 발화의 조건 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해요. 좋은 가연물의 조건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좀 다르죠? 자연 발화. 자연 발화는 뭐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창고에서 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더울 때 막 이럴 때. 그리고 어떤 주위에 뭐 그런 뭐 뜨겁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불 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가 높던가 높아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창고에서 자연 발화가 됐다 그럽니다. 창고가 이렇게 있죠. 여기 뭐 물건들 쌓아놨는데 여기서 불이 났어요. 막 이렇게 불이 났는데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지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열 전도율이 적어야겠죠. 자기가 계속 안고 있어야지 계속 열이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발열량이 당연히 커야 되고 표면적도 넓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좋은 가연물의 조건과는 제목이 다르죠. 그래서 약간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 형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이제 폭발 보겠습니다. 폭발. 연소와 폭발은 다르죠. 다르나요? 폭발도 연소의 한 종류죠. 근데 우리가 왜 폭발이라 그러죠? 너무 그냥 빠르니까. 폭발이 단순히 불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불 나는 건 폭발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전 영화 같은 거 좀 많이 보거든요. 영화 보면 어때요? 폭발이 일어나면 주인공들이나 보통 나쁜 사람들이 퍽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 용적, 그 부피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산소 압력에 의해서 어때요? 그 기체 압력에 의해서 밀려나 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래서 보시면 돼요. 급속하게 진행되는 화학 반응에서 현저하게 용적은 부피를 말합니다. 부피를 증가하는 반응.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연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폭발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 화합물이 혼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폭발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런 폭발은 우리 재난 안전, 방재 안전 다 우리 이제 아주 폭발이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불 났어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들 이제 방지 안전직 업무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사무실에 책상에 불이 났어요 해갖고 우리가 갈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 폭발이 났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하러 다 이제 나가야겠죠. 그래서 폭발은 그만큼 이제 업무랑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폭발의 종류, 폭연, 폭갱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음속보다 빠르냐 느리냐 보면 되죠. 그럼 폭발과 폭갱 한번 보겠습니다. 폭발은 연소 속도가 얼마를 말해요? 폭갱. 폭갱은 영어로 데토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 앞에서 폭발이 났어요. 제가 1초 만에 10m까지 날아갔어요. 그것을 폭발이라고 하고, 폭갱을 한번 볼게요. 1초에 이 밀려나는 화염이나 이런 압력 증가하는 게 어디예요? 1000m에서 3500m면 1km에서 3.5km죠. 그럼 노량진을 기준해서 어디냐면 한강 넘어가 버리죠. 거의 한 노량진에서 하면 서울역까지 갈 겁니다. 3.5km면. 그러니까 1초 만에 순식간에 제가 날아갔어요. 서울역까지.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겠죠. 실제로. 이것을 폭갱이라고 하고, 실제 화학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한 2년 전인가 그쯤에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김천인가 구미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이런 화학 기름 배송관 맨홀 같은 게 있죠. 맨홀이 700m가 날아갔어요. 순식간에. 맨홀이 움직이겠어요? 굴러가겠어요? 무겁잖아요. 맨홀이 보통 한 20-30kg 하거든요. 그게 굴러가거나 날아가진 않아요. 근데 700m인가 그 사고 현장 밖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만큼 이렇게 폭발이 나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날아가는 거에 뭐가 부딪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없겠죠. 죽거나. 그래서 이 폭발 매우 위험해요. 무섭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고가 나죠. 의외로 사고 많이 나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앞에서 우리 잠깐 기름 봤었죠. 제가 옛날에 일했을 때 제 관할 구역은 아니고 다른 데서 발생한 그거였는데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 난 거예요. 주유소에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여기 딱 주유소가 있겠죠. 주유소. 여기 이제 기름 넣는 이렇게 고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 차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림 많이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넣고 있는데 여기 밑에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통 주유소 가보면 여러분들 다 탱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가면 맨홀 뚜껑 있죠. 그 밑에 탱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보통 주유소 바닥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주유소에 대해서 나오니까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불법으로 매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근처로만 가도 냄새 나죠. 그래서 여기 막 유증기가 막 쌓였어요. 이렇게 막 유증기가. 근데 알 수 없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 타고 있던 사람 죽었어요. 바로. 하필이면 직원들은 무사했는데 이 기름 들어온 아줌마가 죽은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소방 조사 이루어지고 막 가서 했냐 해서 다 사람들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불난 게 아니죠. 아래에서 불났는데도 그 압력에 의해서 거기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었겠죠. 근데도 이게 다 올라와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리고 폭발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오시겠지만 정확하게 98년으로 기억해요. 98년에 부천에서 LPG 주유소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당시에 그쪽 사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뻥 소리 나갖고 좀 멀었어요. 저 학교랑 한 거리가 한 3-4km 정도 됐을 건데 전부 다 사람들 다 뛰어나가서 옥상 올라가서 막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 폭발 사고가 너무 컸는데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 죽었죠. 그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담배를 폈나 아니면 그런 저마운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우리나라 주유소 이제 생길 때 엄청나게 까다로워졌고, 주유소 말고 충전소 생길 때 엄청나게 까다로워졌고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폭발 사고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냥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일을 하실 때 폭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폭발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분진 폭발도 시험에 나왔어요. 분진 폭발. 일으키는 물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폭발이 뭐예요? 분진. 분진이 뭐죠? 분진? 한마디로 그냥 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지. 우리가 물, 수증기, 미스트를 분진이라고 하지 않죠. 이 고체 물질 가루를 말해요. 탈 수 있는 가연물인데 완전히 미세하게 가루가 됐어요. 후 불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만 이렇게 부유하겠죠. 워낙 가벼우니까. 뭐 중력의 영향을 뭐 거의 잘 안 받고 바람의 영향을 더 받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부유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할 수가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타는 물질이 있고 안 타는 물질이 있겠죠. 한번 볼게요. 금속분들이 그래요. 특히. 그 다음에 금속분에 그거 적어주시면 돼요. 뭐 알루미늄은 특히나. 왜냐하면 반응성이 커요. 여기에 반응성이 큰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에 존재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그것들은 그렇게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황이 좀 많이 중요해요. 황. 유황 알죠? 노란 거. 유황. 왜냐하면 워낙 또 가루도 많이 되고 그게 분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루는 데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밀가루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가정집에 다 밀가루 있겠죠.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입자가 얇잖아요. 절대 이런 것도 이렇게 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돼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싹 날린 다음에 괜히 이렇게 막 가스레인지 켜놓고 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석탄 같은 경우에도 석탄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만약에 사고 나는 거 보셨죠? 옛날에. 석탄이 분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고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물질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분진 폭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